이뿐만 아니라 그 경제적인 이유를 근거로 이 김 후보자가 어떻게 아들을 방금 전에 언급해 줬습니다. 미국 유명 사립대에 유학 보낼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여기도 이제 추가로 이제 의혹을 좀 제기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의혹을 제기하신 겁니까? 일단은 그 국회의원 되놓고 재산 상태로 봤을 때 유학비라든가 추징비를 그 시기 안에 다 내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그 최근 이제 그 몇 년 동안은 공직자였습니다.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산 신고도 다 되는 있는 상태이고. 네. 그러면 어떤 돈을 받았고, 네. 그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 자금 흐름이 국민들께 설명이 가능한 것이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5년 동안의 그 재산을 보면. 네. 7억 원이 순자산이 증가했습니다. 원래 마이너스 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2억 원이에요. 2억 원. 그러니까 네. 5억 원 다 변제하고 2억 원이 됐으니까 7억 원이 늘었는데 같은 기간 동안에 추징금이 밀려 있었던 것이 6억 원이 있는데 추징금도 다 완납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들어온 수입은 국회의원 세비가 사실상 전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신고된 것이 없어요. 네. 그렇다면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생계는 어떻게 유지했을까 좀 걱정이 될 정도인데 그런데 그 자녀를 유학 보내는 게 잘못 아니죠. 다만 이것이 이제 그 대학은 학비 생활비하면 1년에 적어도 1억 원은 든다라는 것이 이제 정설인데 거기에 그럼 유학을 갔으면은 그것은 또 어떤 자금으로 그것이 가능했을까? 이것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가는 의문인데 예.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설명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상세히 정말 소명을 해서 국민들이 그래서 그럴 수 있었겠구나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으면 국민들께서는 이 공직자가 더더군다나 과거에 불법 정치자금 전과가 2번이 있는 분인데 대법원 확정 판결 받았던 분인데 설명 못하면 국무총리를 어떻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조기현 부의장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인사청문 요청서 내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니까 이 돈으로 어떻게 추징금도 갖고 아들 유학도 보내고 이렇게 좀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뭐 1차 SNS 설명을 통해서요. 추징금을 갚는 과정에서 2000년부터 이제 국회의원이 돼 있기 때문에 일부 그렇습니다. 세비로 충당하고 차입한 비용으로 이 갖고 있던 채무는 대출을 통해서 갚고 이렇게 1차 해명을 했습니다. 아마 추가적으로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했냐에 대해서 아마 내일 뭐 추가적인 해명을 할 것 같고요. 이제 자녀 유학 문제는요. 지금 뭐 물론 미국의 유명 사립대이기 때문에 상당한 학비가 들고 체류비가 많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중요한 점은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아들이 그 해당 대학에 입학한 건 아마 작년 가을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동안의 그 수학 생활이 이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수억 원의 지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서는 안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김민석 후보자 측에서 일단 해명하는 것처럼 전 배우자, 그러니까 아들의 친모 측에서 학비 부담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 1년이 채 안 된 기간의 학비 내지 체류비는 그 정도 소명으로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나머지 어떤 뭐 지금까지 추징금의 납부라든가 그 사인간 채무를 변제하는 내역 이 부분은 1차 해명에서 더해서 해명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내일 뭐 김민석 후보자 측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 입장을 밝힐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인간 채무 관련해서는 이현정 의원이 그 갚을 수 안 갚고 있다가 막판에 갚았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분이 이제 지난번 공천 받을 때 이 추징금 문제가 꽤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아마 공천 받기 전에 이 문제를 좀 해소하고 아마 공천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인가요? 그 추징금 문제를 아마 국회 이 질문 때 꽤 제기했던 문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문제는 옛날에 이제 돈을 받아서 문제가 됐던 분한테 또 돈을 빌렸어요. 근데 그런 분한테 어떻게 또 돈을 빌릴 수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리고 이제 본인이 보니까 이 1,000만 원씩 9명한테 이제 하루에 돈을 또 이렇게 빌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예전에 이분이 아마 또 예전에 이제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말고 민주당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민주당이 있습니다. 그 당이 이제 이 당이 합당을 하면서 민주당 이름을 가져와 쓰게 됐어요. 왜냐하면 정당명을 원래 기록이 정당이 그런 민주당이 있으면 이제 이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 이름을 못 쓰게 됐어요. 당시 추미애 대표 때 김민석 당시 이제 그 무슨 민주당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M&A를 해서 어쨌든 간에 이게 합했습니다. 합해서 민주당 이름을 쓰게 됐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때 당에서 활동했던 분이고 이번 선대에도 아마 활동했던 분인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정치 자금인지 아니면 그냥 사인간의 어떤 돈을 빌려준 것인지 어떤 정치적인 특혜를 준 것인지 네. 이런 부분도 좀 더 이제 우리가 아마 검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또 조속히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아드님께서 법안이나 세미나 개최에 의원실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있고요. 학부모 단체라든지 학생분들이 대입 입시에 활용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그리고 그러한 것이 맞다면 공분이 매우 커져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재현 부위원장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불거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아까 좀 전에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설명을 더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청문회가 이제 이틀 정도 열립니다. 한 그렇습니다. 일주일 정도 되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후보 입장에서는 일단 먼저 글로써, 왜냐하면 이게 문제 제기하는 건 1초지만 그걸 해명하고 또 그걸 준비하는 과정은 하루 이틀이 더 걸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앞서 홍콩 자녀 인턴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게 단순히 거짓이다 해서 거짓입니다라고 아니고 거짓을 더 나가서 이것을 또 악용한 사례가 있는 것인지, 네. 그리고 혹시 피해를 본 사례가 있는지 또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낙마라든지 또 거취를 또 결정하라고 하는 것은 예. 대단히 좀 성급한 공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급한 공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글쎄요,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확실한 증거들 나올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고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서. 저는 새 정부가 국민들의 민생을 해결하고 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총리인데 이재명 정부에 예. 진짜 내 SNS를 통해서 잘 진짜 설명을 해서 국민들이 그럴 수 있었겠구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에 대해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틀 사흘 지났는데도 사람이 일반적으로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면 즉각적인 설명이 나오는 것이 맞고요. 네. 그것이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고 논리를 구성해야 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아까 김민석 후보자의 기자들하고 문답을 들어봤지 않습니까? 예. 게다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과거에 검찰이 내 사건을 어떻게 다뤘는지 알기 위해서 그때 검사나 검찰 관련자들도 다 청문회에 불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도대체 대법원에서까지 다 확정 판결을 받고 피선거권이 한 번은 10년, 한 번은 5년이 박탈됐었던 그런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네. 그러면 1심, 2심, 3심 법원이 다 자신한테 억울한 판결을, 사실이 아닌 판결을 했다는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본인에 대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사안에 정확한 해명을 하는 대신에 예. 나 과거에도 검찰한테 억울한 일 당했어, 이번에 검찰 또 불러볼 거야, 이런 식의 태도로 어떻게 이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인지 모르겠고요. 예. 더더군다나 이 자녀 관련된 문제, 이 부분에 국민들이 의구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정말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면은 과연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쾌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 내일 다시 한번 해명 자료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그거를 가늠자로 해서 평가를 해보면 되겠는데, 지금 호준석 대변인이 약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 게 이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검찰 탓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이미 확정된 대법원의 판결을 부인하겠다는 취지는 아닌 것 아닙니까? 같고요. 예. 그때 관계된 사람이 지금과의 거래로 연결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최근에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돈 문제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고 거의 단정적으로 얘기하면서 예.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것까지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시의 돈 거래, 돈을 주었던 사람의 이게 정치자금이라고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그렇다 보면 지금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또한 소명 또한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대법원이 판결한 걸 어떻게 뒤집겠습니까? 적어도 그런데 강모 씨와의 돈 거래에 있어서 부정적인 불법적인 정치 자금의 수수가 아니었다는 부분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런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